소낙비는 얼마 안 가서 멎었다. 우론스키가 이제는 곱비도 없이 진창길로 내닫는 견말들을 이끌어가는 어간말을 전속력으로 몰아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다시금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별장들의 지붕과 큰 길 양쪽에 늘어선 정원의 늙은 보리수들이 비에 젖어 유난히 빛났으며 가지마다 물방울이 흥겨이 떨어지고 지붕에서는 졸졸 낙숫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소낙비의 경마장이 얼마나 부져졌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소낙비가 온 덕택으로 안나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탈 수 있으려니 오히려 그것을 다행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에 휴양지에서 돌아온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가 아직 페테르부르크에서 이리로 옮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나가 집에 혼자 있기만 바라면서 우론스키는 될수록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언제나와 같이 다린목에서 마차를 내려 도보로 걸어갔다. 그는 정면의 현관으로 가지 않고 뒷돌로 돌아 들어갔다. 주인님 오셨나? 하고 그는 원예사에게 물었다. 안 오셨어 와요. 아치는 계십니다. 참 현관으로 가시죠.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 안내해 드릴 거에다. 아니 난 뜰 안으로 가겠네. 이렇듯 안나가 혼자임을 확인한 그는 자기가 오늘 여기 오겠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안나는 분명 자기가 경마를 앞두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터이니 이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깜짝 놀래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짐짓 군도를 눌러주고 꽃밭 사이로 난 소록길의 모래를 조심스레 밟으며 정원으로 쑥 뻗어나온 로데를 향하고 걸어갔다. 우론스키는 오는 길에 내내 생각한 자기 입장의 생각은 오직 하나. 이제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 한갓 상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산 안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그것이었다. 그는 이미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걸음을 큼직큼직 떼어놓으며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로데의 층대에 올라섰다. 그러자 여기서 문득 그는 자기가 언제나 잊어버리곤 한 것, 그리고 안나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일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안나의 아들애와 그 애의 의아스러워하는 저기를 품은 그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었다. 눈초리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 아이는 그들의 관계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큰 방해물이었다. 그 애가 곁에 있을 때에는 우론스키도 안나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말 못할 그런 뻗었지 못한 이야기는 감히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엇비슷이 빗대고 말하는 것조차 삼가하였다. 그들은 별로 그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생각건대 그들은 이런 철없는 어린애를 속이는 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들은 그저 안면이나 있는 예사로운 사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우론스키는 종종 유심히 자기를 지켜보는 어린애의 의아한 빛을 띤 시선과 이상하게 소심하고 변덕스러운 태도를 목격하였다. 그에 대한 이 아이의 태도는 때로 매우 정다운 데가 있는가 하면 이내 또 쌀쌀해지며 부끄럼을 타는 것이었다. 마치 그 애는 이 사나이와 자기 어머니 사이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중대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감축하고 있는 듯 하였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소녀는 자기로서는 이 관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대체 이 사나이에 대하여 자기가 어떠한 감정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어린애들이란 워낙 감정의 표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법이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나 가정교사나 유모나 모두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어 하지는 않지만 우론스키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심의 혐오와 공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한편 어머니는 가장 친근한 벗으로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내가 이걸 알 수 없다면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멍텅구리 아니면 나쁜 아이지.
이렇게 소년은 혼자 생각하였다. 우론스키를 그처럼 어색하게 만든 소년의 떠보는 듯한 얼마간 저기를 품은 의아한 눈초리와 소심하고도 변덕스러운 태도는 바로 여기서 온 것이었다. 이 소년이 곁에 있을 때면 우론스키는 언제나 변함없이 최근에 와서 그가 가끔 느끼게 된 그 까닭모를 이상한 혐오감에 휩싸이곤 하였다. 이 아이의 존재는 우론스키와 안나의 마음속에 일종의 기이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이를테면 바다를 항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급속히 내달리고 있는 방향이 진정한 항로와는 매우 어긋난 것임을 나침반에 의하여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는 그 진행을 제지할 힘이 없고, 배는 시시각각으로 올바른 항로에서 더 멀어만 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착오를 자인하는 것은 곧 자기의 멸망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았을 때에 느끼게 될 그런 감정과도 흡사한 것이었다. 인생에 대하여 천진난만한 견해를 품은 이 소년은 곧 그들이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 그 올바른 길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이탈하였는가 하는 도수를 그들에게 일으켜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번에는 세료자는 집에 없고 안나는 정말 혼자였다. 그 여자는 로데에 앉아서 산보하러 나갔다가 수납비를 만난 아들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하인과 하녀를 보내어 아이를 찾아오라 해놓고는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여자는 폭넓은 자수가 달린 새하얀 옷을 입고 로데의 화분 사이에 앉아서 그가 들어온 기척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곱실곱실한 검은 머리를 숙이고 난간 위에 놓여있는 차가운 물뿌리개에 이마를 가져다 댄 채 그에게 매우 낯익은 가락지가 여러 개 끼어있는 아름다운 두 손으로 물뿌리개를 부둥켜쥐고 있었다. 그 여자의 전체 모습, 머리, 목, 두 손의 아름다움은 매번 만날 때마다 새삼스레 우론스키를 매혹하는 것이었다. 그는 황홀한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못 박혀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그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렸는데 그 여자는 벌써 그의 존재를 신변에 느끼고 물뿌리개를 밀어놓으며 발그레 상기한 얼굴을 그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몸이 편치 않으셔요? 여자 앞으로 다가가며 그는 이렇게 프랑스 말로 물었다. 단바람에 여자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문득 어느 딴 사람이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로데의 출입문 쪽을 흘끗 돌아다보았다. 그리고 남을 꺼리고 두리번 주위를 살펴야 하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언제나와 같이 금시에 낯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난 건강해요. 하고 얼른 일어나 그의 내민 손을 꽉 끌어지며 안나는 말하였다. 참,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오실 줄. 아니 이런, 어쩌면 이렇게 손이 싸늘하오.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고 안나는 말하였다. 난 지금 혼자서 세료자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그 앤 산보하러 나갔지요. 이리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안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였지만 그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이렇게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언제나와 같이 프랑스 말로 말하였다. 루어로는 그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아가씨란 냉담한 말을 쓰기도 싫고 또 그렇다고 당신이라고 부르기는 위험하여 아예 그것을 피한 것이었다. 용서는 무슨 용서를 하겠어요. 참 잘 오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디 몸이 편치 않으신지 아니면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계신 모양이군요. 하고 여자의 손을 놓지 않고 몸을 굽히며 우론스키는 말을 계속하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언제나 그저 한 생각이죠 뭐. 생긋 웃으며 안나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참말이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언제 어느 때 누가 그 여자에게 물어본다 하여도 안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자기의 행복이자 또한 불행이기도 한 그 일을 생각하노라고. 지금 우론스키가 들어온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바로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컨대 베씨 같은 사람에겐 아직 사교계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베씨가 뚜슈케 위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수월한 일인데 자기에게는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것일까? 하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오늘따라 이런 상념은 다른 사정과 관련하여 각별히 안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우론스키에게 경마에 관한 말을 물었다. 그는 그 여자의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그가 매우 심란해하는 눈치를 엿보고 기분을 전화시켜줄 셈으로 가장 소탈한 말투로 경마의 준비 정형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자의 침착한 다정스러운 눈을 쳐다보면서 안나는 생각하였다. 저희는 지금 더없이 행복하고 경마에 온 정신이 쏠려 있다. 그래 이 문제를 옳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걸 충분히 이해 못하실 거야. 한데 당신은 내가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걸 이야기 안 하셨죠? 우론스키는 하던 이야기를 중구에 끊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안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기다란 살룬섭 안에서 반짝이던 눈으로 무엇을 묻는 듯 남자의 얼굴을 치떠보았다. 꽃잎을 뜯어서 만지작거리던 그 여자의 손이 화르르 떨리었다. 우론스키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그처럼 여자의 마음을 끌어당긴 공손한 노예와도 같은 헌신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제가 보기에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슴 속에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어찌 제가 단 1분이나마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애원하다시피 되풀이하였다. 그래, 만일 저희가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난 저희를 용서 못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 공연히 저희를 시험할 게 뭐라. 여전히 남자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꽃잎을 쥔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안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또 되풀이하였다.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어서. 저는 임신했나봐요. 나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안나는 말하였다. 그 여자의 손에 쥔 꽃잎은 점점 더 세차게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상대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자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눈여겨보고 싶었던 것이다. 우론스키는 당장에 낯이 새파랗게 질려 무슨 말을 말하려다가 말고 힘없이 여자의 손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저희는 이 사변의 의의를 10분 이해하셨나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론스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남자 역시 여성인 자기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소식이 가지는 의의를 이해하였으려니 생각한 안나의 추측은 잘못이었다. 기실 우론스키의 이 소식을 듣자 요즘 가끔 느끼곤 하는 그 누군지 모를 막연한 대상에 대한 이상한 혐오감이 10배나 더 강한 힘으로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그는 자기가 기다리던 위기가 드디어 눈앞에 박두하였다는 것. 이제는 남편의 눈을 더 속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어떻게든 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한시바삐 타파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자의 흥분은 그에게도 전하여졌다. 그는 감격에 넘친 유순한 눈매로 여자를 쳐다보며 그 손에 입을 맞추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데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단호한 태도로 여자 앞에 다가서며 말을 꺼냈다. 나나 당신이나 할 것 없이 우린 우리 관계를 실없는 장난으로 여겨온 것은 아니죠. 한데 지금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만 끝장을 내야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 생활의 그 허위를 말입니다. 끝장을 낸다고요? 대체 어떻게 끝장을 낸단 말이에요, 알렉세이? 하고 안나는 조용히 말하였다. 그 여자는 이제는 흥분이 가라앉고 그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남편 곁을 떠나 우리 생활을 결합시켜야죠. 그렇지 않아도 그건 이미 결합되어 있는걸요. 하고 거의 들릴락 말락 나지기 안나는 말하였다. 그야 그렇지만 완전히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알렉세이.
좀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헤어날 길 없는 자기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 서글픈 웃음을 띄우며 안나는 말하였다. 그래, 이런 처지에서 새어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렴 나야 정신 남편이 있는 몸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건 새어날 길은 있는 법이죠. 요는 결심을 단단히 가지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설사 어떤 경우를 당하건 그래도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당신이 사교계와 아들애와 남편과 이 모든 것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걸. 아, 남편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꾸밈 없는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안나는 말하였다. 난 그의 일은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이는 없으나 마나 마찬가지인걸요. 그건 진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 당신의 심정을 잘 압니다. 당신은 남편의 일로 해서도 역시 고민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이는 아시지도 못하시는걸요.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벼랑간 타는 듯한 홍조가 그 여자의 얼굴에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두 볼과 이마와 목덜미가 새빨갛게 물들고 눈에는 수치의 눈물이 핑 돌았다. 참, 그의 얘기는 그만두어요.